저는 1938년 9월 13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일본 시대니까 그때 태어났는데, 저는 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집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누나가 계셨고, 그 다음에 동생이 이제 여동생 한 사람, 또 남동생 한 사람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학교를 다니기 이전에 유아 시절에는 우리 집이 이도리의 420번지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때 그 번지가 지금도 우리 집 자리래요. 우리 집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옛날 집을 헐고 다시 지금 집으로 옮겨서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유아 시절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앞으로 양자를 오셨어요. 옛날에는 양자 제도가 많으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이제 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이 끊기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양자로 손주뻘로 할아버지 앞으로 양자를 가셨기 때문에 나한테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내가 자랐어요. 그래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내가 아마 이 떼지를 엄청나게 썼어요. 하여튼 내가 이제 떼지를 쓴 거는 8살까지 초등학교 가기까지도 계속 떼지를 썼다고요. 그렇게 떼지를 많이 써서 주변 사람들이 떼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할머니들이 그렇게 점집, 우리 집이 이제 점집이라고 그랬는데, 태코는 점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지 그거는 내가 잘 몰라요. 하여튼 점집이라 이러면 우리 집인데, 그래서 점집 떼쟁이 간다, 점집 떼쟁이 또 온다, 뭐 이렇게 이제 할머니들이 날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내가 커서도 장가 갈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할머니들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억에 남고, 내가 이제 떼지를 쓰는 거는 정말 떼지를 많이 썼어요, 내가. 떼지를 이렇게 쓰면 어머니가 이제 부엌 쪽에서 일을 하다가, 난 할아버지인데 와서 떼지를 막 쓰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만 해도 회초리를 가지고 우리를 많이 때리며 키웠으니까, 쌀이 회초리인데 그걸 가져와서 이제 나를 때리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나를 안고, 이러다가 또 어머니가 막 때리다가 할아버지 손등을 딱 때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머니가 다시는 이 채찍질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내한테는 상당한 교훈이 되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또 이제 상당히 키도 크고 아주 수염도 길게 나 있고 후리후리한 분이 됐어요. 물론 농업이죠. 뭐 옛날 그때만 해도 전부 농업밖에 없으니까 그 시절에 이제 내가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태어났고, 그러다가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국민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945년도에 북평초등학교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입학을 딱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 시대니까 그 입학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 입학 시험이 어떤 서류를 보는 게 아니고 구두로 면접 시험. 그리고 그 면접 시험이 이제 너 이름이 뭐냐, 그다음에 너 나이 몇 살이냐, 이걸 일본말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 어른들도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침입해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모르니까 얘기를 안 가르치고 몰랐죠. 그래 이제 단지 그 이름은 이제 외워가지고 갔으니까, 내가 일본말로 이제 내 이름이 가네다 깨이중. 이제 가네다 깨이중이라는 거는 내가 김형순인데, 그 김자 밑에다가 일본말로 바전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읽기로 가네다거든. 그래 형순이는 깨이중, 이렇게 해서 가네다 깨이중. 그게 내 이제 본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나이는 복과 하치 데스. 나는 8살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야만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딱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입학을 딱 하니까 첫날은 입학을 하고
두 번째 날 이제 학교를 갔더니 히로이 선생이라고 이제 우리 담임을 했는데 그 한국 사람이래. 일본 사람은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부평초등학교에서 그 뒷 정문으로 나와가지고 그 이제 우체국이고 위에 지금은 그 부평초등학교 바로 우쪽에 옛날에 그 남강애의원도 있고 이러던 자리가 거기가 옛날에는 거기 읍사무소 자리래요. 옛날에. 그래 그쪽으로 와서 읍사무소가 있고 조금 내려가면 우체국. 그다음에 이제 파출소를 가서는 그때는 그걸 주재소라고 그랬어요. 일본 말로 주재소. 파출소가 아니고 주재소라 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농협에 가면 금융조합. 그렇게 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열을 세워가지고 그 네거를 이렇게 부평 시가지를 돌아다니는 지금 시가지 그 형태지. 장서는 그걸 이제 구경을 시켜주면 여기는 뭐 하는 데다 뭐 하는 데다 이런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 이제 그게 두 번째 날이고 세 번째 날 가니까 책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국어책, 그 다음에 산수책, 이렇게 이제 책을 내준 거래요. 그 책을 내주고 이제 내주면서 그 책을 그때는 이런 가만히서 꺼내주더라고요. 이런 지프로 만드는 가만히 그런 데서 꺼내서 이제 나눠줘요. 그래 그걸 이제 받았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내일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책이 벌써 일본 사람들은 그때 벌써 그 책이 전원책이 됐어요. 우리가 해방되고 난 후도 엄청나게 오래 있다 아마 우리 학교 참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천연색이 나왔을 거래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그때 아마 천연색이 나온 거래요. 1945년도 해방 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에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거래요. 국어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일 첫 페이지가 아까이 시로이거든. 그래서 뭐 처음 듣고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래요. 그래 아까이 시로이 선생님 읽으면 따라서 입으로 이제 대답은 했지. 아까이 시로이 이래 하니까 그 이제 오늘 읽을 사람 한번 손을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 하니까 딱 한 사람이 들었다고 한 사람이 딱 드니까 읽어보라 하니까 책을 그 일본 시대는 이 책을 우리는 지금 교과서를 학교 가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책을 이렇게 팔을 쭉 펴가지고 이렇게 서서 읽어야 돼요. 네? 아까이 시로이. 그래 읽으니까 그 읽겠다 하던 사람은 그 학생은 너는 오늘 수업 끝났다. 집에 가도 좋다. 책보 싸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된 거래요. 그때만 해도 전부 책보자기죠. 뭐 가방 맨 애들은 없고 책보자기다 이제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래요. 다시 내가 읽어주고 읽을 사람 손들게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시 읽어주니까 글자는 몰라도 아까이 시로이 했으니 그거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말로 이제 손을 들면서 하이 해야 되거든. 하이. 예, 하이.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이제 뭐 전부 다 드는 거지. 거의 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내 차례가 와서, 그래, 책을 읽어보면 책을 보고 아까이 하는데 내 기억에 선생님이 저 계시니까 선생님 얼굴 보면 아까이 시로이 이래도 되겠다고 집을 가라 하더라고. 그래, 그게 지금도 그 기억에 남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 그 1학년 책을 내가 상당히 많이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 이제 거기 딱 읽어보면 히노마루는 이제 넓은 바닥에 히노마루는 그 일본기를 상징하는 말이거든. 그래, 왜 묵가시 아르도꼬리니 뭐 이런 국어책을 내가 외웠어요. 싹. 다니기는 불과 한 4개월 다녔지. 4개월. 1945년도에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도리에서 그 부평초등학교까지 한 2km 우리 집에서 가는 게 2km 정도 되면 아침으로 이렇게 갈 때는 상급생이 이제 인솔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줄을 세워가지고 걔가 걸어간다고 계속.
그리고 아주 참 질서가 정연하지. 그래 그만큼 그 교통 질서를 뭐 그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부평초등학교 뒤에서 그 사마로 가는 길이 그때 그게 국도거든. 국도인데 그게 그때는 비포장 도로래요. 그래 뭐 돌이 뭐 그냥 막 있고 뭐 비가 오면 뭐 막 경장이 지고 이랬지. 그래 그런 데를 이제 다니는 그런 시절인데 그게 이제 이 아까 시로실에서 이제 그 나라는 왔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걸 내가 이제 지금도 외워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 우리 친구들이 야, 니 그거 어떻게 가지고 외워가지고 있느냐 이럴 정도로 이제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그렇게 하면서 뭐를 시켰나 하면 절대 집에 가서도 우리말을 못하게 했어요. 집에 가서도 학교에 쓰는 일본어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학교에 가서는 다행히 해야 된다. 일본말을 알아야 일본말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말을 조선말을 하면 그냥 조선말이지. 조선말을 하면 선생님인데 일러라. 들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우리 언어 말살 정책이야. 그게 지금 정말 말살 정책을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뭐 이 학교 쪼만한 아들이 뭐 일본말 모르는데 우리말 해야지. 가만 계속 하는 거지.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우리말을 못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말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말살 정책을 쓴 게 그때 아마 그러다 이제 1학년 이래 다니다 보니까 해방이 됐어요. 이게 이제 보통 부평초등학교 그 운동장이 넓잖아요. 운동장이 넓은데 그때만 해도 미루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었고 은행나무 뭐 지금도 있지만 그 미루나무는 부러지고 없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학교에 이렇게 나오면 그 낮에 이제 12시 그러니까 11시 한 반쯤 되면 전체 학생이 운동장을 다 나와요. 전체가 나와가지고 이제 낮 훈련을 한다고, 낮 훈련. 자연스럽게 막 서가지고,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한 분 교단에 올라서서 이제 맨손 체조식으로 이제 가르친다고.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12시가 되면 사이렌 부평 그 지서 파출소에서 지금은 그 파출소라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주재소에서 사이렌 이런 게 그 달려 있었다고. 그 사이렌을 하고 12시를 알리는 종이 나요. 그러면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자리에서 딱 서서 동쪽을 보고 일본 쪽을 보고 묵념을 한다고. 그 사이렌 소리 끝날 때까지. 그게 1학년 다닐 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방을 어떻게 맞이했나 하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4월 1일이 입학일이에요. 4월 1일. 지금은 3월 1일 입학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4월 1일 날 입학해가지고 8월 달까지 다니다가 그만 중도를 마쳤는데, 이래 보니까 낮 훈련을 하다가 비행기가 저쪽서 한 대가 이제 쫙 온다고. 오니까 그 선생님 한 사람이 교단에 섰다가 구수개요 막 이렇게 소리를 하면, 그럼 구수개요 뭐인지 알아야지 이걸. 그러니까 이제 숨으라는 뜻이야. 이 방공. 그래 그때만 해도 부평초등학교 그 앞으로 뺑 돌아가니 그 방공호를 파놨댔거든. 방공호를 파놓은 게 이제 지붕은 없고 아마 그냥 파놓기만 하고 물이 거기에도 있었다고. 근데 1학년은 교실로 탈환하더라고. 교실로. 전부 이제 방공이 들어가고 1학년은 교실로 들어가서 우리가 교실 들어가는 부평초등학교 그 읍사무소 쪽에 서쪽 편이지. 서쪽 편이 그 동쪽으로 보고 딱 교실 2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1학년이 들어갔는데, 그래 거기를 이제 들어갔지. 방에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책상 밑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책상 밑에. 그 책상 밑에 이제 엎드려 가지고 딱 있으니까 그 내 옆에 바로 있던 사람이 내 친구가 우재갑이라고 지금도 여기 천곡에 사는데,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데 같은 한 책상에. 근데 코를 골미 자는 거야. 그 비행기가 떠서 막 사격을 어디다가 하는지는 그건 모르겠고 계속 사격을 해야 되니까 타다다다다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 진짜 전쟁이지.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있다 보니 이제 끝났어. 끝나서 가차원 학생들부터 먼저 집을 다 보내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도는 조금 머니까 그 이제 운동자의 집합식 해가지고 다시 이제 6학년 선임자가 줄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래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개발회사가 저 북삼화학이 그때 개발회사거든. 그때 당시는. 지금은 동부 하이텍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그때는 개발회사. 거기도 이래 보니까 공장에 이제 폭격을 맞아 불이 막 올라가고 기차역 기관고 거기도 이제 불이 막 올라가고 또 삼화제철소도 불이 막 올라가고 삼화제철소도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뭐 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규모가 그때 이제 굴뚝이 하여튼 높이가 상당히 높았거든. 우리가 이제 조만했으니까 하여튼 그 며칠 안 와도 이게 아마 둘레가 다 모아낼 정도 그렇게 높은 게 있고 굴뚝 하나에 용광로가 2채씩 딱 있는데 굴뚝이 5개 있었어요. 5개 있고 그 4개까지는 그 용광로가 2개씩 다 지었고 그 위에 다시 1개는 용광로를 짓다가 해방이 됐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삼화제철 얘기가 나왔으니 그렇지. 삼화제철은 그러면 그 철을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그 지금 그 쌍용야의 광산 그 이길이 쪽, 그 다음에 이제 무릉계고 첫 있고 지금도 그 굴들이 몇 개 있어요. 이길이 쪽 가면 그 굴이 광산하던 굴이 그래서 그 철산이지 그거는. 그러니 그 돌 성분이 지금 석회석이 많다 이러는데 그때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 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철이 그 철광석이지. 그걸 그러니까 삼화제철은 지금 대동 아파트 선 그 자리고 그 다음에 그 철광석은 지금 쌍용이 있는 그 자리가 철광석. 그러니까 후문 쪽 그쪽에 또 사택이 있고 뭐 이랬어요. 그게 지금 그쪽으로 이제 해서 거기서 철도를 캐가지고 지금 철길 따라서 북삼동 앞으로 이렇게 오는 길로 그 옛날에 가시랑차라고 그러지. 지금처럼 기차 길이 그라 넓은 게 아니고 조금 한 중치 정도 되는 그런 가시랑차가 다녔다. 그다 싣고 이제 내려와서 용광로에다가 이제 돌을 녹여서 철을 생산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그렇게 터지니까 뭐 중단이 된 거죠. 학교도 중단이 되고 놀은 거래요. 놀다가 이제 해방이 됐지. 해방이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이제 독립을 해서 대한민국이 돼서 학교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 근데 학교를 다시 이제 다녔지.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가니까 우리는 이 연필 자체가 하면 없는 거야. 그리고 연필을 가서 사자면 요런 게 있었는데 하나 사면 금방 뭐 이렇게 대야만 부러지고 깎아도 부러지고 이 속에 그 성면으로 된 이 심이 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부러지고. 그리고 노트라는 게 또 없잖아요, 노트. 노트라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말하면 뭐 그때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 똥조이라 이러기도 하고 마분지를 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백로지보다도 뭐 이제 처음 이제 종이를 만드는 그 딱을 가지고 이제 조이를 만드니 그런 게 막 있으니 조이가 막 찢어지는 이런 거지. 그러면 이런 백로지 큰 걸 사가지고 턱턱 접어가지고 16절지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꼬매면 그게 노트가 되는 거예요, 노트. 그때만 해도. 그 노트 그게 있고 교과서는 없고 해방되고는 교과서가 없지 뭐 나올 때 인쇄 뭐 전화할 때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없으니 교과서도 없고 이러면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다가 가이교, 거이교, 고이교, 구교 이거를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게 이제 국어지. 그리고 산수는 산수대 1, 2, 3, 4 써가지고 이제 칠판에도 써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우리는 그걸 받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연필이 잘 안 섞이니까 이 해에다 춤을 발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다녔어요. 그래 이제 해방이 떡되고 뭐가 제일 또 상기되느냐 하면 우리 담임 선생이 그때 한 2학년 됐는데 담임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미국에는 각 집마다 어머니 차도 있고 아버지 차도 있고 오빠 차도 있고 형님 차도 있다. 한 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 그때만 해도 차라는 걸 뭐 생각도 못 하고 차가 있는 거는 그 이도리의 재헌 국회의원 진짜 굿자 하시던 그분 집에 그 목탄차가 있었어요. 목탄차. 그게 뭐인가 하면 목탄을 이제 이렇게 차에다가 올려가지고 탱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그 힘으로 가는 그 목탄차. 그래가 석탄식으로 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사마학에서는 가스바이트를 통을 던져가지고 가스 힘으로 차를 가지고 이제 발동을 거고 이럴 때거든. 그래 아침으로 이제 집에서 학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운전수는 운전석에 앉아서 발동을 이렇게 그걸 하고 밑에 조수가 꼭 있었으니까 그 조수는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스다찌를 돌린다 그러지. 스다찌 이 발동 이제 계속 돌리는 그걸 구경을 하다 보면 아침에 지각을 많이 했다고. 그걸 보다 보면 그만 아침 그만 늦은 거예요. 그런 시절이 바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그래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 식으로 아버지 차, 엄마 차, 뭐 언니 차, 형님 차 한 집에 다 그렇게 돼. 그래 지금 우리가 그 시기에 온 거. 그래 그때 아마 미국은 엄청난 발전을 가져간 거죠. 뭐 기가 막히지. 우리는 상상도 못 할 정도.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해방이 딱 뛰고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미군이 들어오면 미군이 딱 오면 그게 우리가 막 뛰어가면 이렇게 껌 이런 걸 이제 던져주거든. 그래 껌 이제 받아 씹으면 그때만 해도 껌 그 씹어먹으면 그 사람들이 씹다가 탁 배 탄 거 또 잡아가지고 문지 털어가지고 이렇게 씹고 이럴 때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은 뭐 말할 수 없지. 말할 수 없고 뭐 형편없는 거지 뭐. 아마 뭐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세대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뭐 설마 그렇게 살았겠느냐.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 그리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농사를 좀 짓고 땅이 좀 있고 이러니까 그때만 해도 공출을 또 많이 했지만 외정시대는 공출을 또 많이 했어요. 전쟁 물전 그러니까 배를 심어가지고 배를 싹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가만히 조금씩 훔쳐가지고 이 땅 속에 단지인보다가 그다 되게 감춰가지고 그걸 나중에 제사 쓰고 뭐 이러거든. 그러면 그때만 해도 그 찢는 기계가 뭐 있어요? 디딜빵. 우리 집에도 디딜빵가 있었으니까 이제 디딜빵 이렇게 이제 찌해가지고 이제 쌀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 지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사를 지내야 쌀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럴 정도거든. 쌀은 다 뺏어가고 농사가 있다 하더라도 다 뺏어가고 하나도 없지. 그래 그게 이제 외정시대 말이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와가지고 이제 떡 했어요. 그래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 아까 내가 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해방되고 그때만 해도 비가 오는 날은 이 여름철은 겨울철 내놓고는 거의 맨발로 갔다고. 맨발로 학교로 간 거예요. 그 맨발로 학교로 가면 지금 뭐 저 이디오피아나 뭐 이런 데가 그 TV 보면 맨발로 애들 그거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은 거예요 지금. 그때만 해도 맨발로 비 오는 날 학교를 간다고. 그럼 학교를 이렇게 가면 구장거리 어딘지 뭐 알겠지만은 거기에 가면 참 지저분했다고 포장이 안 된대. 그래, 이렇게 하면 말이야. 뭐, 길거리에 맨 똥 싸고 뭐, 매는 없는 거지. 그게 이 맨발로 가니까 바꾸랑 쇠를 치 올라오고 뭐, 더럽다. 이러면서 걸어 다닐 때.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우산이라는 건 없고, 우산이라는 건 원래 없고, 이제 그 쌀 넣는 부대. 그 지금처럼 부대가 이렇게 나이롱식으로 얇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마달 부대 같은 게 아주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해서 부대를 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접어서 이렇게 씌고 학교까지 가면 이게 비를 맞아 푹 젖으면 상당히 무겁다고. 학교 가면 이 머리가 후끈후끈 할 정도에. 그래, 그놈의 푸대를 또 학교 가서 또 척척 접어가지고 이 의자 밑에 깔고 앉아있으면 뜨뜻한 그런 그 시절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학교 다닐 시절이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내가 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 6.25가 터졌어요. 그 1학년 때 8.15 해방 맞이했죠. 6학년 때 또 6.25가 터진 거야. 6학년 때. 공교롭게도. 6.25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인민군이 이제 그때만 공비지 뭐, 공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해 같은 경우도 그 지금 대동 아파트 그쪽으로도 제철소 그 용광로가 있고 그 뒤에 광희고등학교 자리, 북평중학교, 지금 북평고등학교 자리, 거기가 이제 그 제철소, 삼화제철소의 그 합숙소, 거기에 이제 관사, 합숙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사택이 지금 그 동해리 광희고등학교 그 우쪽에는 아마 지금도 아마 건물이 한두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쫙 지켜 있었다고. 그러니까 해방되고 그 건물을 군인들이 썼다고,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통 그 발사단 21년대 대대 뭐 이런 게 이제 제철소 그쪽에 주둔행기 대대가 와 있었다고. 대대가 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공부 토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6.25가 딱 터지고 나니까 6.25가 딱 터지고 인민국이 딱 나오니까 지금은 인민국이라는데 그때는 공비가 나왔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공비가 나온다 이게요. 그래 6.25가 딱 터지지 그게 뭐가 나왔는지 잘 모르지. 하여튼 이북에서 그 방공 훈련은 많이 했으니까 이북에서 왔다. 이제 남한군인은 다 가버리고 뭐 남쪽을 다 내려가 버리고 이제 인민군이 왔다고. 그 이제 인민군이 온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공비가 이제 들어온다고. 그래 나는 이제 우리 큰 집이 기운리에 있었는데 기운리에 딱 이제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피난을 우선 피난을 그랬더니 그 앞에 이제 그때 당시 아마 그분이 한 50대여섯 된 같아. 그분이 뭐 보따리 이런 거 하나 들고 말이야. 저 지금 제 방에 공비가 시커멓게 올라온다는 거야. 제 방뚝에. 그러면 막치 뜨는 게 거기 이러면 기운리에 그 최종호이라고 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집이 부자 때였거든. 그래 그 집 그 앞산으로 막 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막 우리도 이제 같이 근데 이제 큰아버지랑 뭐 같이 그 군악골이라는 데를 이제 갔어. 군악골이 그 집이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두 채가 있었는데 그 두 채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밤을 새웠다고. 밤을 홀딱. 그래 가보니 하면 방이란 뭐 집도 적지만은 방 안은 꽉 차고 그게 내가 체려간 거는 그 집 처마에 앉게 됐지. 처마에 앉아서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키는 거지 뭐 날이 새야 뭐 가든지 오든지 하지. 그래가지고 이래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마 조명탄 같아. 조명탄. 하늘에 뭐 밝은 불이 쫙 올라가다니 엄청나게 밝은 게 쫙 올라가 상당히 오래 있는 거예요. 저기 뭐 터지면 이제 다 죽는 기다. 그러다 그게 끝이 되니까 쫙 내려오다니 그 산 너머로 딱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야. 그 폭탄은 아닌 거다. 그래 나를 이제 세우고 또 이제 큰 댁에 딱 오니까 그 이도리 그 왜 지금 상수도 배수지 있는 데 있다고. 그 산 꼭대기에 공비가 아주 누렇게 붙은 거야. 파글파글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뭐 없으니까 집으로 와야지. 아버지 따라서 이제 집으로 누나하고 같이 내려왔어. 내려다니 그 제일 첫 집에 그 영셋집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보통 울타리는 이 저기 참나무 가지고 이렇게 긴 거 끊어가지고 울타리를 엮어놨거든. 지금은 뭐 세멘트로 이렇게 울타리도 많이 하고 뭐 보로코도 하고 그때는 그런 울타리가 없고 이도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나무를 끊어서 울타리를 많이 했다. 거기서 도로를 따라 내려오다 안을 들이다 보니까 그 공비가 그 안에서 총을 닦고 있는 거야, 뭔 총을. 근데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구경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아버지 보고, 아이, 내저 가보고 가겠다고. 아버지 내려가고 나는 이제 그 마당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구경을 했어. 이 공비들이 이제 총을 닦는 거야. 그리고 신기한 거지 뭐, 하여튼, 좀 보니까. 그래서 이래 보니까, 닦으면서 뭐, 너 이런 거 봤어? 뭐, 이렇게 이제 다 뭐, 한국 조선 사람이니까 말은 다 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다 우리 집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딱 들어와서 이제 우리 집이 이제 발간집인데, 발간집이라도 옛날에는 그 꽤 큰 집이 됐어. 이게 이제 그 첫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이제 접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엌에 이제 문을 딱 이렇게 넣으니까, 그 안에 공비가 딱 있는 거야. 공비가.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깜짝 놀라.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라 이러더라고. 일로 들어오지 말고. 근데 그래가지고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하고 증조 할머니하고 그냥 이불을 뒤잡아 쓰고 엎드려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체 못 나오게 하여튼.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밥을 했어. 밥을 우리 그 소를 그때 길렀는데 이 가마가 이렇게 큰 게 있었거든. 이다 밥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참 있다 이제 얘기 듣고 내가 나갔지. 나가서 쪼만하니까 나가서 이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워카를 안 신고 농구화를 신었어. 공비가. 근데 이 공비가 농구화를 신었는데 그때 비가 좀 왔거든. 비가 와니까 이 신을 벗고 양말이 다 비에 젖었잖아. 이걸 이제 나무를 떼면서 그다 말렸다라고. 양말 벗고 말렸고 자기 이제 발도 이 뿌라서 뭐 허연 거. 그게 말로 이래 보니 저쪽에 대안 쪽으로 나간 문에다가 이 큰 총을 두 개를 이렇게 또 걸쳐놨어. 그래 이제 내가 거기 이래 가서 이게 뭐 무겁나 하고 한번 이렇게 딱 때려보니 굉장히 무겁더라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 뛰어와가지고 건드지 마라 이러더라고. 그래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그때 당시 소련 장총이지. 그게 이 총 끝에 우리나라 총은 총 끝에다가 이 칼을 이렇게 다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차이야. 길이가 한 이 정도 돼. 한 뭐 4, 50cm 넘지 이렇게 긴 그런 빼창한 그 네모난 그런 창을 다 끼워가지고 있더라고. 그걸 뭐 그렇게 맞질하더라고. 이 사람이 말 깜짝 놀리는 거야. 내가 총을 쥐니까. 그래서 못지게 해서 이제 넣고 그래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그걸 그 이제 뭐 이 그릇을 큰 거 달라는 거야. 그 옛날에 뭐 시골에 뭐 그릇이 없는 거지. 다 냈는 게 이제 소래라는 게 있잖아. 소래. 나무로 이렇게 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그 버레라 하기도 하고 옹가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지금 예를 하면 다라 이? 그런 걸 지금은 플라스틱 다라가 좀 좋아요.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그다 밥을 푸더라고. 빡죽까지 밥을 퍼가지고는 그 아버지 그 지게에다가 딱 이걸 얹어가지고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그래. 내가 그때 이래 생각해. 우리 집에 어머니랑 나와서 거들어 줄라 해도 뭐 독약 아마 탈까봐 그런지 일체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일체 못 나오게 하지 뭐. 기왕 뭐 집에 왔으니 어떡하나. 그 일체 못 나오게 하고 집에 뭐 어머니하고 증조 할머니는 방 안에서 누워 있고, 난 이제 그 와서 구경 좀 하다 그래 지고 가더라고. 그 지고 가서 밥을 먹은지 뭐 어떻게 했는데 저녁 때 다시 왔어. 그 와가지고 뭐를 주고 갔나 하면 우위를 하나 주더라고. 우위. 우리 집에 와서 신세를 지고 갔다 하는 그 대가로 아마 주는 것 같아. 근데 군용 우위야. 우리 군용 우위, 우비를 아주 새 거야. 한 번도 안 쓴 그런 걸 이런 걸 하나 주더라고.